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JTBC만의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돌연 사라졌던 당시 북한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 소식입니다. 당시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서방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잠적하자 세계의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조 전 대사가 한국행을 선택해 지금 입국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건 어려울 거란 예상을 깬 겁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에 북한 고위층인 대사급 인사의 첫 한국행입니다. 먼저 유요한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춘 북한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 부부가 함께 사라지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1997년 장승길 주 이집트 북한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20여 년 만에 대사급 인사의 탈북이기도 해 전 세계 언론이 행방을 쫓은 겁니다. 특히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 있는 북한 재외공관장의 탈북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의 식량 지원 문제를 다루는 식량농업기구 FAO가 있는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 전략에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통제하는 대중국 외교와 달리 대이탈리아 외교는 외교관들의 역할이 중요해 북한 외무성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파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국어에 능한 조 전 대사는 유엔 제재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대사가 추방당한 뒤 대사 대리를 맡을 정도로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대사의 탈북은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장 한국에선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 전 대사 가족의 한국행을 추진하는 단체도 결성됐습니다. 먼저 탈북해 있던 태영호 전 주 영국공사도 서울로 오란 공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제3국행도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행적 추적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3개월, JTBC 취재 결과 조 전 대사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가 조성길 전 대사가 한국행을 선택해 국내에 정착했다고 JTBC에 확인해 준 겁니다. 실무 외교관은 남한행은 간간히 있었지만 북한 대사급 인사가 들어온 건 조 전 대사가 처음입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사라진 뒤에 많은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 전 대사 부부의 제3국행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북송을 당해 남한으로 오진 못할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사의 한국 정착이 확인되면서 이런 억측과 논란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조성길 당시 대사대리가 대사관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진 2019년 1월 그의 행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It's an Italian mystery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A top diplomat for North Korea vanishes from the streets of Rome. 당시 국정원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을 부인한 겁니다. 국정원의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2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선 조 전 대사가 미국 망명을 원한다는 유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중순 이탈리아 정보국에 경호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 은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또 다른 일간지는 영국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10여 개국에 북한의 재외 공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까지 행선지로 거론된 겁니다. 반면 조 전 대사의 지인은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조 전 대사의 딸은 부모가 사라진 지 나흘 뒤 조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이탈리아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조 전 대사가 이탈리아를 떠나 제3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당국은 조 전 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고위급이긴 하지만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탈북해서 남한의 자리를 잡은 북한의 외교관들은 10명이 넘는다는 게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한국행, 그 이유를 강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4년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라진 외교관. 이듬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그 다음 해엔 영국에서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엘리트 계층의 이탈 러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해외 공간의 상납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망명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 현재 12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 대사관을 책임졌던 조성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영국과 함께 주 이탈리아 대사관은 북한의 톱3 유럽 공간으로 불립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일가가 필요하는 각종 물자 또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린 물자들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입장 따라서 북한이 이탈리아와 맺는 어떤 특수한 외교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정재윤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들어온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북한 외교관이 한국을 선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우선 고영환 콩고 1등 서기관이 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잠비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현성일 3등 서기관도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대사급으로는요, 이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길은 대사대리고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네. 조 전 대사대리는 보면 북한에서 외교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출신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조 전 대사대리 아버지 그리고 장인 모두 이 북한에서 대사를 지낸 고위급 외교관 출신입니다. 조 전 대사도 본인도요 평양 외국어대를 졸업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해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른바 금수저에 속해 있던 겁니다. 네. 북한에서 금수저라는데 그런데 왜 망명을 택한 겁니까? 사실 이 조 전 대사의 정확한 망명 배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북한 해외 공간에서는요, 이 상납금이나 이른바 이 충성자금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관리하던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외 고가 제품을 수입하는 이 주요 통로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도요, 다른 북한 대사관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 상납금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어떤 장래 문제 또한 이 망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2년 전에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다고 봤고요. 3국으로 망명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 배경에는 아마도 우리 정부가 일단 신변 보호 등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줬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이 태희 의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국행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 파장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네, 앞서 이 조 전 대사의 망명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사반이요 이탈리아의 현지에 급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체류하고 있던 이 외교관들을 전부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사상 교육 또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이 조 전 대사의 한국행은 남북 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조 전 대사의 선택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지도 꽤 시일이 지난 만큼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